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9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 감전사고 현장에서 지하철 화장실에서 50대 장애인 숨진 사실 뒤늦게 발견. 억울한 장애음악인의 죽음 규명 위해 부검 실시. 지난 9일 부천시 상동역 변전실에서 발생한 감전사고 2시간 뒤 역산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장애인 A씨, 50대 남성, 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1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화장실에서 장애인 남성이 전동 휠체어 옆에 쓰러져 있었다는 것. A씨는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에 앞서 상동역에서는 오후 5시 57분쯤 지하 1층 변전실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S를 점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스파크와 연기가 발생했으며 화재를 감지한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서울교통공사 협력업체 소속 직원 2명, 30대와 50대, 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감전사고가 발생한 변전실과 약 30m 떨어져 있던 장애인 화장실 등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고 처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A씨에게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변전실과 화장실이 30m 정도 떨어져 있던 것을 고려해 이산화탄소 방출호가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햇살 하우징 사업 대상자 모집. 부천시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을 위해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경기도 햇살 하우징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부천시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인 경우 243만 원 이하, 차상위 계층으로 자가 가구뿐 아니라 임차 가구도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유사 사업으로 제외된다. 지원 가능한 내용은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기밀성 창호 및 문 교체, 레드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 난방비 및 전기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시공이다.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효율 진단 및 현장 실태 조사를 거쳐 수선 여부를 결정한 후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집수리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지난 2월까지 접수된 15가구는 추천을 통해 현장 실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시는 추가로 29가구, 예비 대기자 포함을 더 모집할 예정이다. 김인기 공동주택과장은 노후된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 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로당도 스마트하게, 부천시가 앞장선다. 부천시, 과기부 주관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공모 최종 선정. 부천시는 지난 11일 초고령화시 대진입을 눈앞에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개최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돌봄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공모했다. 부천시는 보건소, 백색건강실, 행정복지센터, 대한노인회 부천시지회, 노인복지관, 부천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민관이 참여하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 표준화 효율화에 집중한 비대면 여가 복지 서비스,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실내 스마트팜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서비스 사각지대 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시는 국비 9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12개 거점 경로당 등 총 45개소 경로당을 ICT 화상 플랫폼과 IoT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경로당으로 만들어가게 된다. 김용성 노인복지과장은 급격한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부천형 스마트 경로당은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여가 공간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며 선도자치단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과 스마트 건강 돌봄 서비스로 초고령 사회에 선제 대응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질환 완화 지원한다. 분기별 보습제 2통 및 연 30만 원 이내에서 의료비 지원. 부천시는 알러지 질환의 중증 질환 이행을 막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취약계층 알러지 질환 완화의 보습제와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는 생활 환경의 변화로 알러지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알러지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늘어나는 상황에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알러지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특히 알러지 질환은 소화기 때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진행 과정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 거주 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알러지 질환을 가진 만 15세 이하 아동이다.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러지 비염으로 진단받은 아동에는 보습제 분기 2통, 연 30만 원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부천시는 지역사회 중심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2020년 기준 61개소를 운영 중이며 다양한 예방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은옥 소사보건소장은 알러지 걱정 없는 밝고 건강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사보건소 건강증진팀 지역번호 032-625-4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국내 최초 인공지능 케어컬 서비스로 똑똑한 방역에 앞장서 코로나19 능동 감시자 대상 10만 건 이상 전화 상담 수행. 성남시 시장 은수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케어컬 상담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작년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서비스 중이다. 시는 지난 1년간 AI 클로바 케어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 5,000명의 능동감시 대상자들에게 10만 건 이상의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2,000건 이상의 발열 현상 등 유증상자를 조기 발견하였다. 성남시와 관내기업인 네이버 주식회사가 구축한 인공지능 시스템인 클로바 케어컬은 병원 및 보건 서비스에 특화된 전화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로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음성합성 텍스트 분석 등 최첨단 AI 기술이 집약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자들에게 실시하는 전화상담 모니터링 업무를 AI 전화상담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하여 상담 결과 리포트를 바탕으로 각 보건소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에 대하여 추가 상담, 코로나 진단검사 권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작년 5월, 8월, 11월경 능동감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방역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선별진료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세차 유행, 2020년 11월 물결표 쌓인 12월 시기에는 AI 상담을 통해 1일 3,000건 이상의 상담 업무를 소화한 바 있다. 시는 시민들과 담당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관리자 기능과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버전 서비스 제공 등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먼저 볼 수 있는 도시로서 전국 최초로 시도한 AI 케어컬 서비스를 통해 능동감시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관리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남형 교육에 104억 원 투입으로 잠재된 역량 키운 창의 인재 양성. 성남시 시장 은수미는 올해 104억 원을 투입해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을 편다.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을 비전으로 한 이 사업은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역량을 키워 창의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사업 대상은 성남 지역 156곳 초, 중, 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97,226명 학생이다. 지원은 학생 중심의 교육자치,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역 특성화 사업,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사업, 미래교육사업 등 5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이 중 올해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미래교육사업이다. 창의융합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40곳 학교의 에듀테크 기반의 온라인 스튜디오, 메이크업 스페이스, 코딩 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한다.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도 지원한다. 전문 직업인 특강 등 학교 자율 진로 프로그램, 야탑 청소년 수련관의 수학관, 과학관, 첨단기술 체험 행사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성남시 교육 청소년과 관계자는 성남형 교육은 포스트 코로나와 내 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